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4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주말 동안 횡보에 도지코인, 에이다, 솔라나 등 큰 변동은 없습니다. 나스닥 지난주 하락은 했지만 1월부터 40% 상승하다 마이너스 6% 정도 조정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또 크게 변동은 안 오고 있고요. 3월, 6월처럼 하락보다 언제든지 나스닥 반등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개인들 진입 많고 롱 포지션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8월 16일 FOMC 회의록 공개와 8월 24일 잭슨홀 미팅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 남겨두고 있는데 FOMC 회의록보다는 잭슨홀이 나스닥 코인 시장 조종 올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고요. 7월 물가 반등에 파르장 물가 눌려주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시그널 당장에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1년 8월 잭슨홀 때처럼 비트코인도 내릴 때 안 내리고 지선 강하게 몇 달은 버티다가 피니시로 숏포지션 강하게 청산되고 난 다음 두 번 연속 강한 롱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있죠. 당시에 비트코인 6만 달러 전고점 돌파는 5만 달러 이상에서 물린 투자들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넘기 어려웠고 한 번 더 조정 주고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과 11월 템루트 업데이트 두 가지 쌍호재로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올해도 8월 잭슨홀 이후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2011년 9월 롱 포지션 대량 청산될 때 유럽에서 테이퍼링 언급하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중국 헝다 부동산 파산 루머로 비트코인이 당시 52,000달러에서 4만 달러 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부정적인 뉴스 시장 조정 주려는 소재를 보면 블룸버그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다시 한 번 더 대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 메인에만 중국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제2의 헝다 부동산 파산으로 컨츄리 가든 어깨 이 부동산이 파산 임박했다. 중국 청년 실업률 20% 넘어서 전월보다 더 높게 상승. 중국의 금융위기 부채 리스크까지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인 한국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악당이다, 중국이 시한폭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중국은 분열되고 미중 기술 전쟁 다시 불붙는다, 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 다 풀었다 등 중국을 타겟으로 한 뉴스가 많습니다. 2011년 9월 비트코인 롱 포지션 대량 청산되기 전에도 비슷한 분위기로 미국이 개인들 잘 모르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 3개국 동맹은 경제적으로 대결 관계에 있으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 메인 이유는 첨단 산업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 삼성이나 TSM처럼 급격히 상승해버리면 미국은 중국 첨단 산업 확장으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한국은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요. 일본도 반도체 부품은 글로벌 점유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3개국 동맹 최대한 중국 눌려주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안 되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먹거리가 증가를 하는 거죠.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한다고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겠냐 하실 수 있는데 한국 삼성전자 매출이 중국산 때문에 반토막 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외환은 줄어드는 거고 국내 경기도 급격히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자산 비중 높은 부동산이 개인 소득 감소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비싼 부동산을 다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잠실헬스 한국 부동산의 핵심 아파트 실거래가를 주가 차트로 생각을 해보면 24평형 16억이 저점인데 여기 구간 못 지켜주고 2018년 가격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화폐 가치도 낮아지고 있는데 2018년 가격까지 내려가며 한국 부동산은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잠실헬스 거주할 정도면 전문직 이상의 자영업도 장사가 잘 되는 입주민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경제 중심으로 이런 투자자들도 못 버틴다는 것은 다른 지역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저항선 무너지면 장기 부동산 침체에 부동산 통해서 높은 세수 창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아파트 가격 방어를 해주는 거죠. 미국이 반도체 무기 삼아서 중국 견제하는데 단기적인 목적은 미국 국채 중국이 매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중국이 러시아처럼 외화 자산으로 달러와 미국 국채 보유량 202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탈달러, 탈미국 채권 하겠다는 건데 미국의 실질적인 중국 영향력은 작아지는 거고요. 대신 옐런 재무장관 7월 방중에서 우선적으로 대화로 중국을 설득했는데 7월 설득이 안 먹히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방중보다는 중국은 악당이고 시한폭탄 가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달러 가치 상승, 미국 증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해서 채권 금리 낮춰주는 게 필요한데 옐런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 당근과 채찍을 중국에 주면서 길들이기 하는 중이죠. 대신에 중국이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시진핑 3년임 성공한 중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배력은 확고합니다. 시진핑도 헌법 개정에서 3년임을 한 만큼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 대만 전쟁이 주로 논의가 되는데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러시아가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중국 위안화, 유로화로 자산을 대거 변경해 두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 부자나 기업들 달러 자산 동결로 미국이 금융 제재는 했지만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동부 장기로 점령하며 2014년 크림 반도때처럼 미국의 금융 제재 빠르게 풀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 지원받아서 동부 수복하라고 공격은 하지만 러시아 방어도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미국 제외한 국가들 화폐 국채 보유량 늘리면서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비용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코인 시장 홍콩 통해서 재개방을 했고 중국 개인들도 홍콩 내 상장된 거래소 통해서 코인 투자 가능하게 되었고요. 중국 투자자들 다시 진입한 거에 비해서 최근 코인 시장 거래량 낮아지고 8월에는 더욱 축소가 되고 있는데 하락장이라 비트코인 29,000달러 정도 방어를 하는 거고 본격 상승되면 중국 투자자들 빠르게 올라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거죠. 특히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루머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경우 러시아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대량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 2월 여기 러시아 전쟁 났던 구간에서도 달러 마켓에서 비트코인 37,000달러, 35,000달러였지만 러시아 루블화에서는 2021년 11월 고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중국 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 대만 부근 중국인들 대거 해외나 중국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한국, 일본 포함 동남아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 일부라도 비트코인 리플 같이 환급성 강한 코인에 자산을 옮겨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국, 중국, 대만 부자들의 경우 100억 자산 중에 10억 정도 코인 매수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계속해서 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혹시라도 전쟁이 확전이 돼서 문제 생긴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리플 10억 원 정도면 미국, 유럽 가서도 시드머니 삼아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작년 2월 루블화도 러시아인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해외로 도피를 하면서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 폭락하고 뱅크런의 은행 서비스 마비가 될 때 코인 홀더들 USB에 코인 담아서 해외로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고요. 코인 종이 지갑이나 암호 문구 외운 다음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의 최대 장점이 편의성입니다. 또 이렇게 전쟁 한번 겪어본 국가일수록 전쟁 시작과 동시에 자국 화폐 가치 폭락한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코인을 홀딩하고 주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리플처럼 거래 속도 빠르고 시가총액 큰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보다 먼저 움직인 경우가 많고요. 러시아 전쟁 시작 전에 리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먼저 가격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량의 자본이 코인 시장 내 움직였습니다. 리플의 당시 거래량만 봐도 2021년 11월 불장보다 더 많은 리플 거래량 증가를 했었고요. 리플 통해서 전쟁 확신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력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미리 저점에 매수해둔 거죠. 그렇다고 당장에 중국 전쟁 난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중국 압박 강도가 세수록 코인에게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중국이 구석으로 몰릴수록 미국 채권 매수보다는 보유 자산 분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채굴업자들 비트코인 29,000달러 행보에도 최근 비트코인 모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갈등에도 6월 블랙락 ETF 신청 이후에는 채굴업자들 매수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요.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전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중국 공포로 중국 1등 헝다 부동산 파산다 루머 만들면서 세력들 개미들 털어냈고 그 다음에 본격 상승을 시켰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